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부장소가 좀 많이 덥습니다. 네, 저도. 그래도 한여름 지나고 이 비가 와가지고 좀 눅눅하긴 하지만 좀 덜 덥습니다. 그래도. 아, 참.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이 많이 덥고 답답하죠. 네. 참.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일단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일단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이 무한한 신뢰를 여전히 보내고 있다. 맹목적이다.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특히나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백신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로나 백신만 하더라도 그 모든 진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CDC, FDA, 그다음에 NIH, 그러니까 CDC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에요. FDA는 우리나라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NIH는 국립보건연구원이에요. 똑같아요. 미국의 어떤 그 보건복지부 편제를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CDC, 우리나라 질병청은 KCDC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CDC, 그다음에 FDA, NIH의 그 수장들 있죠, 수장들. 네, 국장들의 이메일이 또 추가로 또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앤서니 파우치 아시죠?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지만, 네, 앤서니 파우치라는 당시에 그 감염병,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죠. 거기 소장이었던 앤서니 파우치,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개가 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급한 아이폰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수장들이 다 개인적으로 씁니다. 그 아이폰을 뺏어다가 그거 복원한 겁니다. 예.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뭐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 코로나 백신이 그 사이토카인 스톰, 그러니까 면역 폭풍으로 인해서 발열도 나고 면역 폭풍도 일어나고 해서 임신부들 그 조기 유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틀날 뭐 2, 3일 뒤에 그 임신부들한테 안전하니까 접종하세요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제 새로운 이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자기 주변에 이제, 왜냐면 이게 처음에 코로나 백신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들 먼저 맞았죠. 네. 필수 의료인들, 그 다음에 그 필수 접종 대상자 뭐 해가지고 그 초기에 먼저 맞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서 수도 없이 많은 부작용이 보고가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그 이 부작용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약물은, 이게 약물이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허가를 할 때, 약을 만들어내고 임상시험을 할 때 이 약물을 먹으면 또는 접종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두통, 그러니까 뭐 얕은 두통이 온다거나 뭐 메스꺼움이 온다거나 특정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부작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 말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이거 당시에 이게 CDC 국장, CDC가 어쨌든 간에 접종 정책을 다 하잖아요. CDC 국장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우리 평판에 문제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평판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 이 의료를 책임지는, 특히 이 보건 분야, 감염병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또 이제 심각한 부분은 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확인은 뭐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AI로 이틀 만에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의료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백신 정책이나 이 의료 정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자료가 공개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이 아니다. 이미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죠. 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는 AI로 이틀 만에 만들었고 백신도 이틀 만에 만들었다. 뭐 사실 저는 뭐 그런 거 믿고 싶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거기에서 체계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과학계, 의학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CDC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방접종 신고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 신고 다 했잖아요. 그거 신고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질병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접종한 사람이 4,200만 명이 넘죠. 2차까지 4,200만 명 넘습니다. 3차 접종이 3,200만 명이에요. 4차 접종자가 720만 명입니다. 5, 6, 7차 500만, 400만 이래요. 지금도 계속 500만, 400만 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들이겠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접종한 사람들 중에 50만 명이 이상 반응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았으면, 자, 예를 들어서 초기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 신고 누가 합니까? 처음에, 첫 번째는 누가 해요?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두 번째, 병원에서 안 해주면 유가족들이나 본인이 가서, 보건소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이상 반응 보고가 올라오면, 이게 다른 백신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많은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병청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로트별로 이거 분명히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 분명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집한 게 거의 300개 다 돼 가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특정 로트 번호에 특정 질병이 많이 몰려 있어요. 질병청에 신고된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그냥 간단해요. 엑셀로 정렬만 하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질병청이 해야 될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역할. 근데도 질병청은 당연한 역할을 하지 않죠.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같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음모론자라고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잘못된 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이거 바로 잡아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싸워야 될 거는 우리를 또 음모론이라고 몰아세우는 다른 국민들이죠. 우리가 음모론이라면 무엇이 음모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음모론인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모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백신 탓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접종한 사람, 접종하지 않은 사람 지금 나눠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접종 초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나서 백신이 나왔죠. 20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신은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접종하는 거라고 선동을 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아니, 백신은 자기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게 백신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명확한 선동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완전히 갈라치기를 했어요. 백신을 접종 안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그거는 정부가 한 일입니다. 정부가 그런 거 해서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를 믿는 게 아니죠. 국가의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시스템. 우리가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문재인이나 정은경 이렇게 쌍 연놈들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 인간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정말 많은 국가기관들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검증하고 그런 시스템을 믿은 거예요. 전 세계가 나서서 팬데믹이다, 백신 접종해라, 집단 면역,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짓거리들을 한 것에 대해서 그놈들을 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초기에는 접종을 한 사람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지금 4년,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됐어요. 접종 안 한 사람들이 접종한 사람들을 욕을 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이 말과 행동, 글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거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검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실을 알리는 것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치기 한 그놈들을 욕을 하고 그놈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국민들끼리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놈들은 두 발 뻗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동에 당하고 세뇌당한 국민들,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굉장히 약오르죠. 저도 막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이 소셜에서 싸우느라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절머리가 나요. 정말 어쩜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게 지금 부정선거 쪽도 보세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보다 부정선거에 당한 국민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느라 바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무엇을 바로잡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 정치인 놈들이 국민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잘못이 가려집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인들한테 줄을 서고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오늘이 178번째 집회입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178번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느 한 놈 이 자리에 얼굴 내미는 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놈들한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새끼들하고는 우리가 대화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접촉한다고 해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깨달아야, 그래야 아까 그 성준경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뭉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 머릿속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동, 프로파간다 이런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치입니다. 나치.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의 중요성. 집회의 중요성, 이건 집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가지고 정부를 성토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치 히틀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주제가 폭발력을 가지고 엄청난 이 시너지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씨만 꺼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동지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뭐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